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흑자, 적자 그래프 본 거예요. 이 평균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그래서 16세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대요. 저는 큰일 났어요. 저는 이제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애들만 집에 잔뜩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흑자 전환이 27세 정도, 27살 정도 돼야 돈을 번대요. 그리고 43살이 되면은 정점을 찍는데요. 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네요. 큰일 났네요. 그런데 적자 전환이 61세예요. 그래서 61가 되면은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27살부터 61세까지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30년 정도만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생명이 길어지고 있죠.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점점 지나면 100세 시대 오고, 지금 80세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돌아가신, 나이가 차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몇 세 정도 되세요? 보통 90대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80대라는 게 평균치가 나오려면은 사고라든지 뭐 다른 사망 원인까지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수명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지금 90대, 100세 이렇게 돼요. 근데 좀 이따가 100세 시대가 오면 이제 수명이 나이가 차서 돌아가시면 110세, 120세 이러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적자의 기간이 더 늘어난다. 적자의 기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대책이 될까? 노동을 내가 어떻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동력을 늘려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운동을 해가지고 노동할 수 있는 시간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요즘에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들어보셨나요? 피지컬 AI. 옛날에 제가 유산화 시작할 때쯤에 AI는 조류독감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AI 중에 그것도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피지컬 AI라고 들어보셨나요? 피지컬이 이제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렇게 부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로봇에 AI가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AI라는 거예요. 로봇과 AI의 융합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으로 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굳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나? 움직이면서 일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컴퓨터가 AI가 우리보다 똑똑해지고 있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까 저를 막 재미나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재미나이님께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낮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미나이 제가 많이 쓰거든요. 구독을 엄청나게 여러 개를 해서 동시에 돌리고 있는데, 재미나이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뭐 허술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빨리 공부하고 빨리 정보를 만들어주고 글 써주고 영상 만들고 이미지 만들고 하는 거 보면은 제가 한 달 내내 할 거를 한두 시간에 끝내요.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미나이가 아니고 거의 재미나이가 재민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하는데, 이런 똑똑한 AI가 로봇에게 들어온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됩니다. So for the first time ever in public,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tlas to the stage. 현대입니다, 현대. 자동차만 만들 줄 알았는데 로봇을 그렇게 잘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로봇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은 한 손으로 물건을 드는데 50kg 정도 돼요. 이 정도 들어가지고 정밀하게 막 조립을 해요. 자동차 조립도 하고 막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밥 달라고 할까요? 월급 달라고 할까요? 쉬는 시간 달라고 할까요? 땡이 필까요? 인수인계 해야 될까요? 인수인계 할 필요도 없어요. 일도 바로 배워요. 거기다가 24시간 일해요. 배터리를 스스로 교체해요. 따라가지고 배터리를 꺼내서 배터리가 배에 있어요. 배터리를 이렇게 스스로 교체하면서 24시간 일하는 그런 로봇이에요.
저는 로봇하고 우리가 경쟁해서 과연 얼마나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그 유발 하락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용계급이 다가온다. 들어보셨나요? 무용계급. 무용계급이 저는 이제 댄스를 하는 계급들 중에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제로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발달하면 지적 능력이 사실 우리가 똑똑해. 내가 더 똑똑해. 나는 정말 전문가야. 이런 분들이 어디 설 자리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몸을 잘 써. 나는 무거운 거 들 수 있어. 건강해. 이런 분들도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직장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노동의 정말 직장 없는 시대가 직장이라는 게 개발된 지가 200년 정도 됐어요. 그전 직장이 없었어요, 세상에. 그런데 지금 200년 만에 직장이라는 게 멸종하고 있어요. 직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가 다 여러분들이 CEO가 되셔야 돼요. 이런 거죠. 직장이라는 거는 CEO가 다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시간을 내가 빌려온 거잖아요. 능력을 빌려오고. 여러분들이 CEO라고 생각해 보시면 로봇이 훨씬 싸고 일 잘하면 사람을 굳이 쓸 이유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직장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게 앞으로 뭐 얼마나 갈까, 내가 얼마나 이 직장을 지킬 수 있을까에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빨리 다른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에 지금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전환을 당하기 전에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는 건강에 대해서도 점점점 이제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뉴스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DNA에 돌연변이가 쌓이면서 세포가 망가져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기존의 노화를 설명했던 이론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노화의 주요 원인을 새롭게 밝혀내서 늙은 쥐를 다시 젊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쌍둥이 네, 생쥐입니다. 쌍둥이였어요. 한 마리는 털이 희고 듬성듬성한데 다른 한 마리는 검은 털이 수북합니다. 검은 쥐는 털 상태뿐 아니라 뇌와 근육, 신장 조직도 더 젊어졌고 멀었던 눈도 회복됐습니다. 해당 쥐에만 3가지 유전자를 섞은 칵테일. 네, 지금 뭐냐 하면은 쥐 2마리가 한 마리는 관리를 잘해서 검은 게 아니고요. 둘 다 노화가 돼서 하얘졌고 둘 다 눈이 멀었고 둘 다 잘 걷질 못한 상태까지 노화가 됐는데 한 마리한테 저렇게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가지고 DNA 주입을 해주니 쥐가 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력도 돌아오고 털도 까매지고 달리기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한 40년 내지 50년 젊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으로 환산했을 때 이런 연구를 하버드에서 했어요. 하버드에서 2023년에 지금 뉴스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저 연구가 조작된 게 아니고 저 연구가 너무 잘 돼서 네이처지까지 실린 연구예요. 여러분들은 저런 거 보면 어떤 생각하시나요?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원리는 그거예요. 당 제한제를 주면서 영양소, 미량 영양소를 엄청나게 공급해줍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항산화 영양소들 있잖아요. 그걸 많이 주면서 대신에 당을 끊어줍니다. 당을 최대한 적게. 그렇게 해주면은 저렇게 스위치가 켜져요. 영노화 스위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발달을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오래 사시고, 더 젊고, 더 쌩쌩한데 직장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노화가 종말된대요. 영노화되고. 리버스 에이징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저속노화만 얘기했잖아요. 저속노화. 우리나라는 저속노화 트렌드가 유명한데 저속노화는 사실 이미 미국에서는 옛날 얘기고 영노화가 미국에서는 훨씬 더 좀 화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처럼 쥐가 젊어지는 것처럼 리버스 에이징. 어려지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도 노력을 하면 그냥 노력만으로도 한 20년 정도 젊어진다. 저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한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돼가요. 굉장히 제가 예전 사진, 10년 전 사진보다 지금 훨씬 제가 봐도 봐줄만 하다. 지금이 훨씬 낫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그런 게 노력을 하면 바뀐다는 걸 저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소득도 없어졌는데 고속 노화를 맞습니다. 저속 노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고속 노화가 되는 거죠. 빨리 늙는 시간. 제일 사람이 빨리 늙는 타이밍이 언제예요? 아시나요? 연구 결과 밝혀진 것 중에 재밌는 게 사람이 차차차차 늙어서 노인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프가 달라요. 노화의 그래프가 어느 시간 확 노화되고 확 노화되는데 그 노화가 두 번 있어요. 확 노화되는 시간. 언제일까요? 45. 40대, 60대? 그래서 선물 받으셨구나. 미로차. 다시 한번 하려고요. 미로차 선물 받으셨어. 또 하나는 65. 65? 두 번이 팍 늙는 시기예요. 사람 갑자기 늙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안 맞아요. 그냥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정면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냐 안 하냐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 이 안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강당 얘기가 아니니까 다음에 저성노화 강의할 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알고 내가 실천하면 금세금세 바뀌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수명을 관장하는 텔로미어가 바뀌는데 한 2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텔로미어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게 효과 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잘 알고 대처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성노화, 역노화에서 젊은 상태 유지하는데 노동소득이 꺾였지만 자산소득까지 만들어버려요. 이런 그래프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100세가 됐는데 저는 그런 걸 꿈꿔요. 제가 100세가 됐는데 제 몸이나 건강은 한 40대 네, 한 40대 정도 유지가 돼 있고 자산은 너무 쌓여가지고 많이 베풀면서 즐겁게 사는 삶. 그 삶을 지금 충분히 꿈꾸고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는 그걸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냐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만 우리는 이 그래프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동은 무조건 꺾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 폴 제인 필저라는 분이 저희 93년도에 석세스지 나왔던 내용인데 무한의 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93년도가 언제냐면은 클린턴 대통령 있을 때 저분이 이제 대통령 경제 자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 분이 저분이었는데 그때 얘기가 저거예요. 무한의 부가 다가올 수 있다. 저 부를 미국이 준비해야 된다. 그 부는 건강산업이다. 왜냐면 저 때만 해도 건강산업 그러면 의료밖에 없었어요. 의료. 아픈 사람을 돌보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웰리스라는 건 뭐예요? 웰스는 젊은 사람이 더 젊어지고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거. 그렇죠. 또 이쁜 사람이 더 이뻐지는 거. 이쪽이 훨씬 더 뜰 거다라고 했는데 저 때는 사람들이 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의료 산업에 비해서 여러분 이 웰리스 사업이 지금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두 배예요.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저기 매출이 훨씬 커졌어요. 그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재밌는 건 그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웰리스 산업이 잘 물려있는 거를 선택하면 거기 안에서는 다수의 백만장자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이 책 팔아요. 이 책 보시면 재밌어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고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함께 미국에서 정치를 했던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이 세계 경제 희생 주인공이다. 그리고 인생 역전시킬 수 있고 기회다. 최고의 투자다.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다.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진입 비용은 거의 없지만 수익은 프랜차이즈보다 크다. 이런 말들을 저보다 훨씬 유명한 분들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 강의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 토니 로빈스, 로버트 키요사키 이런 분들 강의는 실제로 저 두 분은 실제 강의를 하는데 가서 보기도 했고 이분은 보진 못했지만 강의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 팟캐스트가 대단한 분들인데 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지지를 하죠.
보시면 왜 그러냐면은 이 영양제 매출이라는 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영양제가 점점 많이 팔려요. 지금 15년 전에 비해서 10배가 됐어요, 시장이. 굉장히 빨리 크죠? 그리고 앞으로도 2배 큰데요. 2배 이상, 2030년 되면 2배가 된대요. 굉장히 빨리빨리 크고 있는 시장이고, 우리나라도 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광고가 영양제가 엄청나게 많죠. 네. TV 틀면 다 영양제 광고 아니에요, 요즘? 엄청 많이 나와요.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요. 구분 잘 하시는 분. 나는 영양제 딱 보면, 유재석이 나왔네? 저거 안 좋은 거예요. 이러시는 분 있어요? 없죠. 유재석이 나왔는데 좋은 거야, 그러죠. 근데 보시면은, 판매 중단됐잖아요, 한 번. 영양제 잘못 만들어가지고, 판매 중단도 됐어요, 저 제품. 근데도 지금도 잘 팔려요. 왜냐면 판매 중단에 대한 정보보다는 광고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짜 광고도 많은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보면 먹어볼까? 효과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기대감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영양제 시장이 잘못돼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둘 중에 돈을 써야 돼요. 그럼 돈을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기업주예요.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은 같은 돈으로 유재석을 아니면 다른 연예인을 내가 원하는 연예인을 불러다가 광고를 찍고 수많은 매체에 온라인에 띄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제품에 남들은 알아주지 모를지라도 나는 제품의 성분을 막 보관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잘 팔릴까요? 1번. 1번밖에 안 팔려요. 대부분 이렇게 하는 회사가 다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영양제를 사 드셨다. 그러면은 거기에 성분이, 영양 성분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얼마어치 들어있을까요? 10,000원짜리 영양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작년에, 제조업 자격을 따고 영양제 제조업의 사업까지 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 등록까지 하고 신고하고 지금 다 해놓고 견적을 막 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대충 알아요. 얼마 정도 10,000원짜리에 성분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가 딱 나와요. 왜냐면 중간 마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계산이 되는데 10,000원짜리 사실 드시면 이게 평균은 500원이면 영양 성분은 500원이다. 병값이 500원이고요. 영양 성분이 500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마케팅이에요. 그 다음에 20,000원짜리 영양제 사 드셨다. 그럼 성분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1,000원?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들었어요. 왜냐? 그래도 좀 더 마진을 좀 낮출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영양분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 성분을 모르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속이려면 충분히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퀄리티에 집중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보고 많이 사 드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속적인 소득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었는데 요번 달에 100명이 사 드셨어요. 영양제를 막 드셨어요. 좋은데 다음 달도 더 드시려면 드실 때쯤 찾아가서 다 안내를 해야 된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관리해주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속적인 구매로 스스로 알아서 사드시게끔 꾸준히 이어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내가 한 번 얘기했는데 그분이 평생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인 매출이 나오니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광고는 사실은 신뢰가 있어요. 그 신뢰도의 가장 높은, 여러분들 후기 있으면 되게 신뢰하시죠? 후하고 들어가셨어요. 쇼핑할 때 뭐 보세요? 별점. 후기, 별점. 그렇죠. 별점과 후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을 사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쿠팡 그것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쿠팡에서 셀러로 성공하려면은 별점과 후기가 상세 페이지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엄청 썼어요. 여러분 읽어만 봐도 좀 느낌 오지 않아요? 여기 후기 보면 이게 진짜 짱인지 느낌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점점점 여러분들 믿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만들어주거든요.
그 일을. 점점 AI 업체가 만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실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발품 팔아야 돼요. 이게 역설이에요. 온라인 시대의 역설인데 온라인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진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정보를 찾으려면 오히려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신뢰가 높은 정보가 지인이에요. 왜냐하면 지인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못해서 거짓말을 잘 못해서 어차피 다 뻔히 보여서 지인이니까 원래 저분이 저랬는데 날씨에 좋네 원래 저분이 저랬는데 피부가 좋아졌네 이러면은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지인의 추천이 제일 빠른 거예요. 아까 그 MC 보시는 호스트 영일 리더님이 아팠던 거 주변 사람 다 알 거예요. 근데 건강해지시고 다 알 거예요. 이게 제일 신뢰도가 높은 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많은 세일즈하는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코스트코가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쿠팡도 있잖아요. 저 기업들의 주요 소득이 뭔지 아세요? 네. 구독. 맞아요. 구독이에요. 구독. 멤버십. 그래서 판매는 오늘을 먹여 살리고 구독은 내일을 투자로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속적인 소득을 준비하는 거는 구독입니다. 구독을 만드는 게 코스트코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회원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회원 전용. 그래서 여러분들 뭘로 쓰세요? 그냥 일반 회원, 이그지큐티브 회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원료를 받잖아요. 그 회원료로 버는 게 얘네들이 전체 소득의 반이 넘어요. 되게 크죠? 그 회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그지큐티브 저 하면은 8만원씩 내거든요. 8만원. 그러면 8만원짜리 내는 사람이 엄청 많으면 그것만 해도 수익이 엄청 잘 들어가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쿠팡 다 구독이죠. 쿠팡도 여러분들 로켓 회원이 되셔야 와우 회원이 되셔야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와우 회원 아니신 분도 있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원제로 하는 게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걸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대부분 이제 다단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경험했던 나는 감금 몇 기인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저는 감금은 안 당해봤어요. 그런 거 하지 안 당해봤고 단지 99년도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알아보러 다닌 적이 있어요. 99년도에 제가 아메이라는 회사랑 하이리빙이라는 회사 두 회사를 그때 당시 알아보려고 이런 게 있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책도 계속 사보고 강의 있는 거 다 쫓아가지고 방학 때 다 쫓아다니면서 전국에 센터 많더라고요. 다 다녀오면서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그때부터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이제 조금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당시 3개월 동안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 다 탈퇴시키고 제가 이제 안티카페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요. 너무 이제 유산화를 딱 처음 누가 알려줬을 때 제가 유산화에 대해서 빨리 분석을 했겠죠. 분석을 해서 이 선배님을 내가 구원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유산화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유산화가 손해밖에 없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알아보고 했었는데 다단계라는 말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봤을 때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일반 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쿠팡 셀러가 되시겠다. 쿠팡에서 이제 제품을 팔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중에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 중에 판매자가 되겠습니다. 판매자가 되시면 여러분들 제품을 떼어서 팔아야지 여러분들 제조하시나요? 떼어서 팔죠? 그럼 어디서 떼어서 팔아요? 도매국 들어보셨어요? 도매국 이런 데나 아니면 중국 무슨 마켓 이런 데 가서 도매로 떼어다가 쿠팡에다 파는 거예요. 네. 그렇게 팔면은 보통 도매가로 떼어오는 가격에 판매가가 얼마 몇 배가 돼야지 여러분들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아세요?
보통 해보면 저는 이제 이런 걸 다 해봤으니까 경험해보려고 해봤어요. 해보면 보통 제품이 10,000원에 팔리려면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가 떼어와야지 그게 돼요. 이게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마진이 안 나요. 안 해보셨구나. 많이 해보셨을 줄 알았는데 해보시면 다 금방 알걸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떼어본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럼 요 중간에 마진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소비자한테 파는 거에 제품에 들어가는 가격은 10에서 20% 정도의 제품 가격을 판매자가 한 5배에서 10배 비싸게 사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은 판매자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쿠팡은 쿠팡대로 돈을 벌어야죠. 도매는 도매대로 돈을 벌어야죠. 각자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발생한다 라는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구조가 이거예요. 제조사가 있고 여러분들은 사업자한테 직접 물건을 넘겨줘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구조 중에 여러분들 어떤 게 다단계인가요? 다단계라고 하면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는 거거든요. 단계가 많다. 다단계. 둘 중에 어떤 게 다단계예요? 유통단계 위가 다단계인가요?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다단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다단계란 말이 레벨이 여러 개구나.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구나. 이걸 아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오히려 단단계입니다. 그럼 어떤 게 다단계냐?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판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직접 판매를 하는 곳의 매출만 여러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100명한테 팔 수 있느냐, 직접 1000명한테 팔 수 있느냐, 직접 10,000명한테 팔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거기에 따른 매출을 받는다고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전달한 분들이 전달을 한 것까지, 그걸 또 전달한 것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매출로 합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유리해요? 왼쪽이 여러분들 유리할 것 같고 오른쪽이 유리할 것 같고. 오른쪽. 오른쪽이 여러분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엄청 세상에서 제대한 위대한 세일즈맨 이 정도 아니면 사실 오른쪽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예요. 결국에는 유통이 다단계고 소득을 단단계로 주느냐, 유통을 단단계로 하고 소득을 다단계로 주느냐.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B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굉장히 높다,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줘요. 프랜차이즈가, 여러분 프랜차이즈 왜 하세요?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시는 분들. 프랜차이즈 저렴해서? 쉬우니까 다 해주니까 쉬워서 다 준비해주고 다 다 해주니까 준비해줘서. 그래서 알아서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어느 영화였죠? 맥도날드 관련된 영화였나요? 맥도날드 창립자 관련 영화? 그거 보시면은 막 그런 거 바닥에다가 이렇게 주방 그려놓고 이 사람 여기 있다가 요거 하고 요걸로 이동해서 요거 하고 하면서 동선 막 그리고 막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 프라이 하나 튀기는 것도 동선을 다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제일 효율적이야. 해서 디자인도 만들고 인테리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이래서 나도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다른 것보다는 일반적인 자영업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돈을 많이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점주가 됐을 때 점주가 돈을 많이 벌까요? 본사가 돈을 많이 벌까요? 당연히 분사가 대부분 본사가 많이 벌지 않나요? 네. 본사가 그러면 뭘로 벌어요? 본사가 제품을 파나요? 제품을 파면 여기서 팔잖아요. 근데 본사는 시스템을 파는 거예요. 판권을 팔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를 하는 만큼 본사가 소득을 가져가잖아요. 이런 모습이 프랜차이즈만 아니고 모든 기업의 CEO는 이렇게 돈을 벌어요. CEO가 되시려면은 이렇게 버셔야 돼요. 팔리면 알아서 다 내 수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득을 여러분들이 CEO가 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다른 분이 비즈니스 할 수 있게 판권을 누구에게나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할 때 다른 분한테 내 제품 파는데 같이 팔아볼래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사업하는데 제가 하는 사업은 다른 사람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인데 당신도 여러분도 사업을 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도 사업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판권을 우리가 복제해 나가는 거고 본사는 뭐라냐? 본사는 판권이 있을까요? 그 판권을 포기한 회사를 고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본사에 전화를 직접 걸었는데 여러분들 가입시켜준다. 그런 회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회사가 종종 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놓고 전화하면은 뭐 인셀 뭐 이런데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가입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스폰서 뭐 위에 사람도 없는데 가입 막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판권을 뺏긴 거예요 회사에. 그런 거 안 되고요. 판권이 여기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판권을 우리한테 주고 얘 본사는 뭐예요? 제조사여야 돼요. 본사. 그래서 우리 각각한테 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반대가 됐죠. 판매 소득을 얘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각각의 소비자한테 제품을 파는 걸로 소득을 올리고요. 우리는 그걸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판권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법적인 건 당연히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인 거는 간단해요. 이게 등록돼 있나 보면 돼요.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요. 뭐 이런 거 보상보험 가입돼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냥 일반 기업 여러분들 일반 법인 설립하는 것보다는 어렵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차라리 만들기 더 어렵다 정도 아시면 되는데 그런데 웃긴 거는 제가 쭉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정식 등록돼 있어도 허술한 게 많아요.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안타까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회사는 뭐 하고 있어요?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뭘로? 영양제. 영양제는 건강제품, 화장품 이런 걸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고 잘 되려면 잘 되는 회사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능력으로 고르면 안 돼요. 그냥 등록돼 있네? 제품 좀 좋네? 이걸로 고르면 안 되고요. 적어도 주식 상장돼서 회사 재무제표가 공개가 돼 있고 이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도 돼야 안심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걸 다 공개하는 회사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식 등재되어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고요. 그 중에 뉴욕 증시 등재되어 있는 회사 세 손가락에 꼽죠. 근데 거기에서도 제일 지금 주가가 제일 높은 회사죠. 그렇게 돼 있고 보시면 이거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600억, 연매출 150억 이 정도 돼야지 등록을 해볼 수 있다 정도인데 코스닥 회사 등록하려면 15억 개, 연매출 30억 정도 되면 등록이 되거든요. 연매출이 없어도 기술가치, 우리 기술가치가 30억 이상 될걸? 그래서 인정받으면 그냥 상장이 돼요. 돈 못 벌어도 상장되는 게 코스닥인데 코스닥 상장되는 회사 여러분 근무하면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코스닥만 돼도 우리 회사 상장회사야, 주식회사야 이런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어때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 안 된 지가 꽤 됐어요. 2012년도에 이미 주식 뉴욕 증시까지 상장을 했고요. 나스닥은 뭐 뉴욕 증시는 뭐냐? 나스닥이 마이너리그고 뉴욕 증시가 메이저리그죠. 이렇게 상장이 돼 있고 이미 그리고 상장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이렇게 공개를 다 해놨어요. 돈을 어디서 벌고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 인터넷 가셔서 백악관 사이트가 있어요. 영어 좀 되시는 분들이 좀 편해요. 백악관 사이트 가가지고 백악관 사이트에서 재무제표 회사 기업 정도 드시면 다 나와요. 상장 회사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제가 그린 거예요. 똑같이 숫자 넣어가지고 그려준 거예요. 보시면 순이익이 6%예요. 회사가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6% 남기겠다. 굉장히 적게 가져가죠. 굉장히 적게 가져가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금액이 43%예요. 네. 우리 같은 회원들한테 43% 돌려주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해도 돌아가고 있는 회사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회사의 이 재정을 봤을 때 목적이 뭔 것 같아요? 회사의 목적.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회사의 생각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 제품으로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건강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소득이다. 그 소득을 나눠서 함께 분배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이걸 통해서 충분한 소득을 만들어서 평생 건강을 챙길 사람이 늘어난다. 라는 개념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소득을 많이 안 가져가도 충분히 돌아간다고 만들었고, 항상 이 회사는 부채가 없이, 빚진 거 없이 항상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코로나 시절도 흑자가 넘쳐나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오히려 다른 회사를 막 사버리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제품력이 탁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양제로 다 경쟁한다고. 영양제라는 시장은 재미있는 게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을 회사마다 다 자기가 최고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 회사 제품 최고 좋아요, 최고 좋아요. 우리 회사 제품은 농장에서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 회사 제품은 뭐 특수한 뭐 사해 바다에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뭐 NCT라고 해서 뭐 휴대폰에 쏙쏙 넣어줘요. 뭐 각자 주장하는 게 다 다른데 그 주장하는 내용을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다 믿으시나요? 그거 다 광고예요. 예를 들어서 농장에서 다 만들어요. 그 밑에 광고 밑에 잘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일부 성분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써있고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치약에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뭐 연구했습니다. 치약이 써있는데 치약은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 연구 내용 보면 한약에서 색소를 빼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은 허무한 게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제품력이 탁월한 바는 제3자가 다 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영양제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다 보고 평가하는 기관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정성 평가하는 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인정되느냐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쪽에서도 그걸 인정되는 특허, 기술 인정 특허가 있고 상표 특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쭉 들여다보면은 결론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1등은 얘야. 각 기관에서 1등은 얘야, 1등은 얘야, 1등은 얘야, 1등은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다른 어떤 회사에서도 우리가 1등 했어요 라는 말을 못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 기껏 들으면 매출 1위입니다. 소비자 만족도 1위입니다. 이런 얘기는 듣는데 우리 제품이 진짜 1위입니다라는 얘기는 어디서도 잘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유산화를 보면 웃긴 게 여기서도 1위고 여기서도 1위고 여기서도 1위고 저희가 50여 곳에서 다 1위입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1위를 다 해버리니까 딴 데서 1위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제일 좋다는 걸 다 아는데 그러면 비즈니스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제일 허무한 거는 기껏 내가 만들어놓은 소비자가 다른 회사 더 좋다고 쭉 뺏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허무해요, 사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 유산화에서 알려드려서 다 비교해보고 딱 드시는 분이 다른 회사 가시는 걸 못 봤어요. 다른 회사를 왜 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이 회사 비즈니스를 쉽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소득 분배가 공정하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소득 분배를 해주는데 어떤 데는 이래요. 마감이 있어요. 마감 날짜가 되면은 회사에 전화했더니 마감 날짜가 가까워서 전화 받기가 힘들대요. 저는 유명한 회사도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구조를. 마감하라고. 근데 마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업하는 CEO가 아니고요. 영업분이 되게 됩니다. 네. 보험이 왜 힘들어요? 마감이 있어서. 자동차 파는 게 왜 힘들어요? 마감이 있어서. 이번 달에 몇 개 이상 못하면 돈이 돼야 안 돼요? 몇 개를 넘기면 돈이 되잖아요. 그 오묘한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240만 PV를 넘기면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하면 주겠다. 이게 자꾸 있으니까 그걸 넘기다 보면 내가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이 그냥 공정하게 똑같이 20% 줄게요. 매출 올리면 다 20% 주고요. 다 합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다 받는데 조건 그냥 소비하세요. 진짜 이렇게 돼 있냐? 말만 그러냐? 우리 6개월이 제품 하나만 사먹으면 되는데 그건 초기 얘기고 나중에 지나면 다 조건이 붙는다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 하면서 조건 붙는 거가 없어요. 제가 소비하는 게 나고 맨날 영양제 떨어져가지고 어이쿠 솔직히 하는데 이런 거 있지.
뭔가 제가 제품을 뭐 더 산다 이런 게 없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떳떳해요. 지금 10몇 년째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회사가 다 마련해 놓은 거를 우리가 잘 검토해보면 된다. 검토를 안 하고 대부분 시작하니까 나중에 깨닫고 어이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안 치라고 하죠. 그런 걸 좀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소득에 유리한지 이런 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지속적 소득인데 파이프라인 하나를 가지면 월급봉투 1000개를 가진 것과 같다 라고 하죠. 월급봉투 1000번이면은 몇 년 받는 거예요? 1년에 12개 그 다음에 10년에 120번. 100년 가까이 되네요. 100년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소득이다라는데 100년이 아니고 여러분 상속까지 하면은 계속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급만큼 받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 월급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더 받으셔도 돼요. 저는 제가 군생활 그만두게 됐을 때가 2주마다 월급만큼 들어왔을 때였어요. 제가 조종사를 해서 월급이 그래도 좀 센 편이었는데 그것만큼 2주마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월급의 2배 이상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5주 들어오는 주급이라서 한 달에 5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 월급이 2.5배. 그때 안정적으로 은퇴를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 여러분들 통장에 한 달에 뭐 1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씩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생길까요? 어떤 것 중? 그냥 여유라고 저는 그냥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유.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저는 군생활을 정말 힘들어서 뭐 이렇게 바로 와도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꼭 그만둘 생각을 하고 나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은퇴하기가 싫어졌었어요. 사실. 고민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느 순간 부대에서 사람들한테 밥을 다 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저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막 날새면서 일했는데도 막 욕먹었는데 일 막 대충 하고 해도 우리 과장이 최고야, 뭐 국정과장 짱이야 좀 그런 대접받으면서 할만한데?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여유가 생기는 거 그게 지속적인 소득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노동소득에 물통소득 얘 이길 수 있을까요? 물통소득 물통을 나를 때마다 돈을 줘. 얘를 이길 생각은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겠죠. 힘듭니다. 24시간 저러고 있을 건데 어떻게 이기나요? 그리고 저거보다 더 큰 거 들어요. 한 손에 50kg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대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들이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변화에 올라타셔야 돼요. 그 변화에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제 책에 꽤 오래전 책이잖아요. 제 책 쓴 것도 좀 몇 년 꽤 됐는데 그때 쓸 때도 뭐라고 썼냐면 노동 다 없어진다. 앞으로 남는 거 뭐 남아요? 엔터테인먼트. 왜 엔터테인먼트가 떠요? 여러분들 놀아야 되니까. 노동 안 하고 놀아야 되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떠요. 그 다음 뭐 떠요? 건강. 오래 놀아야 되니까. 그 두 가지 산업이 앞으로 엄청 뜬다라고 제가 제 책에도 써놨어요.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시대의 변화만 아시잖아요. 유튜버가 왜 유망책 중이에요? 잘 놀아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유망책 중이에요. 왜냐? 영양제 필요한 거 누가 필요해요? 로봇이 먹나요? 사람이 먹어야죠. 제품의 효과, 로봇이 효과 좋습니다. 믿으세요? 사람이 얘기해야죠. 그 다음에 진짜 후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줘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이 앞으로 사라진다고 깜깜하지만 사실 이거는 앞으로 30년, 50년에 100년, 2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일이고 계속 내가 했던 거 상속해주고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치가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좋은 회사 만나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좋은 회사가 아까 조건을 말씀드렸지만 그 조건에 맞는 거 하나 맞추기도 힘들어요. 다 맞잖아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같이 하는 사람들,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적어도 이런 세미나장에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강의를 안 받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서포트를 받을 수 있으면서 내가 누구나 할 수 있겠고 나도 할 수 있겠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생각, 준비해야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빨리 행동해보겠다라는 그 용기예요. 그게 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난 똑똑한데? 나는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은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차피 능력이 아니니까. 로봇이나 AI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앞으로 3년만 집중하셔서 평생을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 다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